임신 막는 거. 부작용 같은 게 있다고 듣긴 했어요. 사실 막 구매하러 가는 것도 약간 좀 약간 조심스럽고. 저는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여자 자궁일도 안 좋고. 2015년 유엔에서 보고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피임약 복용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피임약이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불안함과 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더 생각해볼 문제는 피임약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피임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먹는 피임약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2%, 아니다는 65.8%였으며 먹는 피임약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60%가 그렇다, 24%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여성 아이돌이 모델로 등장한 피임약 광고가 있었는데요. 피임약 광고로 인해 아이돌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팬들의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른 15시간의 성교육 시간 대부분이 생물학적인 성지식과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채워지는데요. 성가치관이나 성관계에 대한 그리고 피임이나 피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배울 수가 없습니다. 피임약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이런 현실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꼭 그래야 하는 걸까요? 기성세대에서는 조금은 꺼려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 거부감이 좀 들어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세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자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몸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TV에서도 광고 많이 하고 단순히 임신을 막는 게 아니라 뭐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라든지 그런 자유? 임신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리 주기 맞추려고도 먹고 그래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피임약이 처음 세상에 나온 건 1960년 5월 9일 여성 호르몬 이상 치료제로 개발된 에노비드가 피임 효과를 인정받고 경구 피임약으로 판매가 허가됐어요. 지금에 비해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2배 가까이 높은 1세대 피임약으로 두통, 유방압통 등 이러한 많은 부작용과 함께 유방암 발생까지 보고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약사에서는 에스트로겐 함량을 낮추고 프로게스틴의 구조를 바꿔서 피임약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1세대 피임약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이 지금 피임약에서도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모 세대의 피임약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임약은 리뉴얼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리뉴얼되지 않은 것 같아요.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불임이 된다.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피임약을 먹으면 암이 생길 수 있다. 정말 피임약은 우리 몸에 해로운 걸까요? 피임약은 피임과 임신을 가역적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피임약을 복용하다가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다면 복용 중이던 피임약을 중단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몸에 피임약 성분이 남아있어 일시적으로 배란이나 생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소 생리 2주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해지는데요. 보통 3개월 이내에 배란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피임약과 암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해요. 5년 이상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 다궁경부암과 유방암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자궁내막암과 남소암의 위험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1세대 피임약의 이야기이고 요즘 출시되는 피임약들은 에스트로겐이 저함량으로 들어있어 암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피임약을 복용하면 약간의 출혈이나 메스꺼움, 위장장애, 어지러움, 두통, 몸이 붓거나 유방압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피임약 복용 초기에 호르몬이 몸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기에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 복용하고
피임약 두세 포장을 꾸준히 복용하면 증상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되는 걸까요? 이는 피임약이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인식만큼 잘못된 생각이에요. 피임약은 무조건 안전한 약도 아니거든요. 피임약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은 바로 혈전 부작용. 해당 부작용은 발생이 매우 드물지만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혈전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 흡연, 출산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죠. 그 밖에 여드름이나 다모증, 붓기, 체중 증가 등 몇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들은 2, 3, 4세대 중 적절한 피임약을 선택하여 복용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위험성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똑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피임약은 피임 목적뿐만 아니라 생리통, 생리량 과다, 월경전 증후군 등의 치료 목적과 그리고 생리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먹는 약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더 이상 피임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피임약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맞는 약을 똑똑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또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내가 선택해. 나의 일상을 지키는 힘. 우리 따로 또 같이. 요즘 피임약 광고에 등장하는 문구들이에요. 피임약 복용으로 여성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이 피임약 광고들처럼 우리 함께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건 어떤가요?